카르미스 가문은 대대로 이어진 천재적인 혈통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들의 특별한 능력인 붉은 눈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격장에서 화살이 시위에 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정확히 관역의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직후 훨씬 더 놀라운 두 번째 화살이 발사되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첫 번째 화살을 깔끔하게 둘로 갈랐다. 이 타고난 재능은 모든 고된 훈련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에이미의 유년기는 무미건조했다. 옆에서는 충성스러운 하인이 끊임없이 손뼉을 치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가씨. 그동안 에이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아름다운 얼굴로 조용히 화를 내려놓았다.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하하, 내 딸은 당연히 카르미스 가문의 천재적인 혈통을 물려받았지. 이후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에이미는 복잡한 체스판 앞에 앉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붉은 체스말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멈칫하더니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이상한 모습을 본 하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에이미? 찬란한 햇살 아래 에이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심하게 한마디 내뱉었다. 정말 지루해. 그녀는 모든 것을 혐오했고 특히 가문의 이름이 주는 속박을 싫어했다. 마음속에서는 반항적인 생각들이 강력하게 솟아올랐다. 가문. 내 능력이 그 가문을 위해 뭘 해줬는데 나는 그 명성 없이도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결심을 안고 에이미는 돌아섰고 뒤에 어리둥절해하는 하인들을 남겨둔 채 걸어갔다. 그녀는 도시의 밤으로 뛰어들었고 자유와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헤맸다. 돌이 깔린 거리에서 혼란스러운 난투극이 벌어졌다. 몽둥이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이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그 폭력적인 장면 속에서도 에이미는 그저 턱을 괴고 무관심하게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 주변에는 환호하는 폭력배들이 있었지만 에이미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불과했다. 정말 지루하네. 그녀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모든 소란을 피우던 자들은 완전히 패배한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에이미는 혼돈 속에서 홀로 서 있었고 그녀의 새빨간 머리카락이 밤중에 두드러졌다. 학원의 엄숙한 공간에서 실온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금발의 소녀는 사람들의 찬사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밝지만 다소 당황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 에이미 카르미스는 얼어붙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고 그녀의 시야에는 확대된 실온의 미소만이 남았다. 현기증이 밀려왔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작은 욕설을 내뱉었다. 그 소리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에이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옆에 앉은 친구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한 소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에이미? 혼란스러운 생각에서 번뜩 정신을 차린 에이미는 더듬거렸다. 응? 내 신발이 좀 불편해서 그래.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이 붉은 눈에 새겨진 기억이 틀릴 리 없어. 문제는 저 자식을 이 귀족들 사이에서 발견했다는 거야. 누가 저 녀석이 그 평민 꼬마일 거라고 생각했겠어. 그런데 왜 저 자식이 이 마법학원에 있는 거야? 당혹감은 곧 극한의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에이미는 얼굴을 책상에 파묻고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눈앞의 글자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마음은 뒤죽박죽된 감정 속에서 맴돌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격렬한 진동이 에이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얼굴을 감싸야 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녀는 절망적으로 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녀가 묻으려 했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랐다. 내 과거를 흔적도 없이 깨끗이 정리했어. 설마 그가 날 기억하는 건 아니겠지? 혼란스러운 기억의 물결은 그녀를 5년 전 어둡고 축축한 골목으로 데려갔다. 쏟아지는 비 아래 그 당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에이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금발의 소년 앞에 서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들 주위에는 위협적인 표정의 거구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긴장된 공간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진해 보였지만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노예는 어떤 재산도 가질 수 없는 거 맞지? 아니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 벗어봐. 현실로 돌아오자 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에이미의 생각을 끊었다. 그는 단정한 아카데미 교복을 입고 윤기나는 금발머리에 즐거움이 빛나는 푸른 눈으로 서 있었다. 응? 에이미 누나? 하지만 그 밝은 미소 뒤에는 어둡고 증오심 가득한 생각이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5년 전 그녀는 저 골목에서 건달들과 어울리고 있었잖아. 교수님들이 나를 믿는데 왜 거짓말을 해야 해?
흑, 그런데 겨우 그것뿐이라고? 당연히 아니지. 아, 마법학원의 공식 얼음공주, 맞지? 그녀는 5년 전 골목에서 노예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었지.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 에이미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사실 남사들에게 엄청 관심이 많아. 그녀는 이미 옷을 다 벗었어. 현실로 돌아오자 패닉이 에이미를 덮쳤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수치심에 종이 한 장을 구겨버렸다. 단아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당황하여 중얼거렸으며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난 그 오해가 존재하게 둘 수 없어. 내가 막아야 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시로는 갑자기 몸을 떨었다. 날씨는 춥지 않았지만 등골을 타고 시린 기운이 흘렀다. 너무 추워. 그는 속으로 생각했고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기억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단에 선 에델라 교수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고 둥근 안경은 지식의 빛을 반짝였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드넓은 공간, 높이 솟은 책장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자, 학생들, 영혼의 영역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법사의 의식이야. 그녀는 우아하게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마법진의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은 한결같이 견고했다. 맞아, 그것은 마법사의 의식을 형상화한 것이지. 첫 번째 형태는 원이다. 그것은 바로 집중을 의미한다. 에델라의 둥근 안경 너머 푸른 눈이 순수한 마법의 빛으로 번득였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원형이 효과적이지 않은 특정 경우가 있어. 상상 영역에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마법원이 푸른빛을 찬란하게 내뿜으며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주변 공간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고대 문자들과 빛나는 에너지선들이 뒤섞이며 강의실 전체를 광활하고 신비로운 환상의 차원으로 변화시켰다. 학생들 무리 속에서 시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에너지의 세계를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보인다. 시로는 마음속으로 외쳤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내 눈으로 정신 영역을 볼 수 있어. 에델라는 지름 10m의 상상 영역 중앙에 위험 있게 서서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저 멀리 둥근 마법 목표물이 나타났다. 이것은 정신 영역의 기본 형태인 원형이지만 전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간단한 예를 보여주겠다. 자, 저 목표물에 마법을 발사하겠다. 내 정신 영역은 지름 10m이고 목표물은 20m 떨어져 있다. 마법 에너지가 그녀의 몸 주위에서 격렬하게 물결치기 시작했다. 푸른 환상의 공간 속에서 작은 목표물은 정신 영역의 범위 밖에 홀로 멀리 떠 있었고 곧 발사될 마법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로네는 숨을 죽이고 간절히 손을 맞잡았다. 드디어 그녀가 마법을 쓰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됐어. 그 생각에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에델라 교수의 목소리가 명료하고 위엄있게 울려 퍼졌다. 나는 10등급 파이어볼을 사용할 겁니다. 그녀가 살짝 손가락을 들자마자 작지만 찬란한 불꽃 덩어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불꽃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안경 너머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돌아본 그녀는 익살스럽게 덧붙였다. 작은 불꽃일 뿐입니다. 자, 내가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지 볼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불꽃 덩어리를 발사했다. 불꽃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끔찍한 열기를 머금고 으르렁거리며 공중을 손살같이 날아갔다. 그러나 파이어볼이 겨우 절반 정도 날아갔을 때 그것은 갑자기 소멸했다. 찬란했던 불꽃은 점점 약해지다가 완전히 꺼졌고 목표물에서 한참 떨어진 차가운 돌 바닥 위로 몇 개의 불씨만 흩뿌려졌다. 관객석의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한 명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파이어볼이 사라졌어. 에델라는 몸을 돌려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방금 본 것처럼 대부분의 마법은 정신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법사는 오직 자신의 정신 영역 내에서만 마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한 손을 내밀며 새로운 동작을 시작하고 강의를 이어갔다. 그러므로 만약 제가 확장한다면 강당 바닥에 빛나는 복잡한 마법진 한가운데서 에셀라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정신 영역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즉시 그녀의 위치에서 순수한 청옥색 에너지 흐름이 뿜어져 나와 광대한 공간을 맹렬히 꿰뚫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목표물과 부딪히며 귀청을 찢는 쉬익 소리와 함께 맹렬한 폭발을 일으켰다. 강당 전체는 경외심으로 터져나왔고 모든 좌석에서 감탄의 와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상급생들은 7학년 쪽을 힐끗 보며 키따고 썼고 서로에게 저 7학년 애들 좀 다 정말 귀엽잖아 라고 속삭였다. 군중 속에서 시론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고 박수를 치며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건 전혀 몰랐어. 마음의 형태까지 바꿀 수 있을 줄이야.
박수갈채 속에서 에셀라가 갑자기 입을 열어 모든 학생들의 주의를 다시 끌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얼떨떨하게 되물었다. 네? 그 방법이 틀렸다고요? 에셀라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반짝이는 푸른색 에너지 큐브가 나타났다. 그녀는 명확하게 설명했다. 정신 영역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많은 집중력을 소모합니다. 정신 영역을 사용해야 하는 모든 전투에서 계속해서 형태를 바꿔야 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영역은 4가지 다른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녀 옆에는 마법 스크린이 나타나 4가지 기본 형태를 보여주었다. 방어형, 육각형, 십자형, 십자가, 분할형, 2개의 원. 이것이 우리가 정신 영역의 4가지 대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델라 로미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앞에 마법 에너지가 모여들더니 빠르게 수정처럼 투명한 다면체를 형성했고 그것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첫 번째는 방어 형태로 기본 다면체 형태입니다. 에델라는 우아하게 손짓하며 설명했다. 대부분의 방어전에서 영혼의 영역은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되며 면이 많을수록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말이 끝나자 수정 덩어리는 사라지고 그 대신 에델라의 자리에서 찬란한 별처럼 눈부신 빗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다음은 우리가 공격 형태라고 부르는 별 모양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목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수의 적과 싸울 때 매우 유용합니다. 별빛은 다시 한번 변하여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십자가 형태로 모여들었고 사방으로 길게 뻗어나갔다. 다음은 십자 형태로 영혼의 영역을 4방향으로 멀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에델라는 막힘없이 강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방향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십자 형태의 주요 아이디어는 영혼의 영역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마법 시연을 목격한 아래 학생들은 모두 넋을 잃었다. 시론 옆에 앉은 한 남학생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속삭였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어. 설마 우리도 저렇게 하길 바라는 건가? 푸른 눈을 크게 뜬 시론 역시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중얼거리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저 방법을 사용하면 지름이 10m에 달하더라도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겠어. 모든 학급의 감탄 앞에서 에델라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시연을 마쳤다. 그녀는 침착하게 선언했다. 마지막 형태는 분리 형태입니다. 이것은 5등급 마법사조차도 정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에텔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먼저 너희에게 공연을 하나 보여줄게. 앞줄에 앉아있던 시로네는 귀 기울여 들었고 옆자리 학도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오, 성공하면 승급하는 건가? 8등급 마법사 때 이미 정신 영역이 만점이었으니 그건? 수군거림이 채 끝내기도 전에 에텔라가 서 있던 위치에서 갑자기 눈부신 푸른빛이 폭발하여 방 전체가 순수한 마법의 빛으로 가득 찼다. 하? 모든 학도들은 경악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다. 늘 침착함을 유지하던 시로네조차도 깜짝 놀라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바닥에는 무수히 많은 고대 문자가 새겨진 복잡한 마법진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법진의 중앙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푸른색 에너지 구체가 천천히 형성되어 떠올랐고 에텔라의 몸에서 분리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평온하고 고요하게 서 있었고 그녀의 정신 영역은 독립적인 실체처럼 바로 눈앞에 떠 있었다. 경외에 찬 웅성거림이 방 전체에 퍼졌다. 그녀의 정신 영역이 몸에서 분리된 건가? 또 다른 학도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비범한 현상을 설명하려 했었다. 모르겠어. 정신 영역은 마법사의 심층 세계잖아. 시로네의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생각을 몸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그럼 저 정신 영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에텔라 교수가 온화하게 미소 짓자 맑은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분리 형태는 매우 어려워서 전문 마법사들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중심점이 없으므로 정신 영역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 영역을 목표물로 이동시켜 즉시 활성화하고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무한한 작용 범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던 수련생들은 일제히 와 하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한 명이 옆 친구에게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교수는 저걸 저렇게 쉽게 하지? 정신 영역만 써도 숨이 막히는데. 그녀는 정말 다른 차원이야. 어쨌든 그녀는 공식 6등급 마법사잖아.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시로네는 조용히 관찰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능숙해 보이다니. 에텔라는 반 전체의 감탄을 알아차리고 안경테를 살짝 올리자 장난기 어린 미소가 입술에 떠올랐다. 하하, 첫 수업인데 시범이 없으면 너희들 서운할 거잖아. 십자 형태에서 속도 부문 1위를 차지한 4반의 에이미 타르미스 학생이 시범을 보여줄 거야.
강당 전체가 흥분한 환호성으로 터져나갔다. 에이미 옆에 있던 여학생이 외쳤다. 대단해, 우리 반의 자랑. 예상대로 올해도 에이미잖아. 모든 남학생이 이 시범을 본 후 너에게 넘어올걸. 그녀는 에이미에게 고개를 돌려 말을 이으려 했다. 그렇지, 미. 그러나 그녀의 말은 갑자기 목에 걸려 나왔다. 기대와는 달리 에이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새파란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땀방울이 솟아나 그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주먹을 꽉 쥐자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에이미를 감쌌다.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마음속에서 절망적인 외침이 울려 퍼졌다.